네, 안녕하세요. 옵티멀 헬스북 리뷰어의 문성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요, 이 책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소식으로 낫는다라는 책입니다. 일본 저자가 쓴 책이거든요. 책이 저자가 야마구치 고조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에 대한 전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본 가나가와 현 출신이고요. 그리고 1981년 지치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을 했고, 요코하마 시립시민병원, 가나가와 현립 아스기병원, 가나나와 현립 후지노 진료소의 근무를 거쳐서 1991년 가이세이 안과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일본 안과 학회 인정 전문의로 가이세이 안과 원장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백내장하고 녹내장뿐만 아니라 황반변성 그리고 뭐 비문증이라든지 당뇨망막증 이런 전체적인 눈 질환에 대한 굉장히 잘 쓰여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1장은 눈 구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2장부터 본격적으로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녹내장이라든지 그리고 항방변성을 많이 겪으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은 밤에 TV를 많이 보신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돼서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쬐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고요. 1장부터 눈의 구조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구조는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이렇게 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의 구조에는요. 앞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수정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정체는 빛이 굴절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콘택트 렌즈 끼는 것처럼 어떤 렌즈, 빛의 굴절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정체를 어,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뭐 각막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요. 이 수정체와 딱 옆에 붙어 있는 모양체 이 부분은 근육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근육 부분이고 여기 유리체는 망막 대부분 또 망막 부분인데 망막 그 위에 맥락막이라고 있습니다. 맥락막은요 우리 암실 우리 어, 사진을 때 우리 뽑을 때 암실에서 뽑게 되잖아요. 그렇게 맥락막은 암실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각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막 부분이 있고 옆에 중요한 부분인 시신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홍채, 홍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의 따 구조는 빛이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요. 그러면 이 수정체가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과 황반 중심에 이 상을 맺히게 하고요. 이 상 맺힌 것을 신신경을 통해서 뇌신경 쪽으로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개괄적인 눈의 구조였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구조에 대해서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이 앞에 부분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2장 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내장. 백내장 가장 흔한 눈의 생활 습관병.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생활 습관병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은요, 쉽게 말하면 눈에서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하얗게 흐려지는 질환이다. 수정태는 동공, 눈동자죠.
눈동자의 뒤쪽에 있고 혈관도 신경도 없는 조직이다. 따라서 백내장에 걸려도 아픔이나 가려움도 느끼지 못한다. 혈관이 없기 때문에 가려움과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의 종류는요. 노인성 백내장의 경우에는 소정체가 혼탁해지는데 이 중심 부분이 아니라 주변부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요. 피질 백내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피질 백내장은 투명한 부분과 탁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면요.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조절할 수가 없어 빛이 난반사시켜 망막의 이곳저곳에 닿게 된다. 그 결과 굉장히 민감하신 분, 햇빛 아래서 눈을 거의 뜨지 못하시는 분들이 피질 백내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백내장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단백질의 변성, 활성산소가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백내장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력 저하가 일어나는 이유는 수정체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변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정체는 본래 탄력 있고 부드러우며 투명성을 유지를 한다. 수정체가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은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과 히아루론산이라는 아미노산의 결합체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수정체를 이루는 이들 물질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체를 만들고 있는 단백질이 산화되고 변성에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기 때문이다. 혼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활성산소를 꼽고 있다. 최근 들어 백내장이 젊은 층에서도 확산되는 이유는 자외선 외 스트레스, 과로, 운동 부족, 흡연 등으로 겹쳐진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단백질의 반성, 수정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탈린과 히아루론산인데요. 히아루론산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시 없어지는 걸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단백질 자체가 변성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변성 자체가 이 수정체를 혼탁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혼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부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 걸리신 분은 눈을 보게 되면 약간 불투명하게 약간 희게 보이거든요. 하얀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백내장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정체는 원래 비타민 C를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체는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흡연은 체내의 비타민 C를 크게 소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비타민 C를 소비시키기 때문에 좀 절제를 하시든지 또는 조금 끊으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황반변성증 걸릴 확률 200%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증의 백내장은 황반변성이 발생할 확률이 50% 증가하고 가벼운 백내장 환자는 80% 증가한다는 데이터도 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황반변성에 걸릴 확률이 무려 200%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그 이유는 수정체를 제거한 후의 망막은 급격하게 노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는 안내렌즈의 자외선을 차단을 이루어져 그 위험성이 경감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은요. 최근에는 이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안내 렌즈
인공 렌즈가 되는 거죠. 안내 렌즈를 더 넣어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해왔을 때는 황반 변성이 발병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황반 변성도 눈 질환 중에 굉장히 큰 포션 중에 하나가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황반 변성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내장은 또 원인은 아까 단백질 변성과 활성산소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정체는 비타민C 농도가 높기 때문에 비타민C를 잘 보호해주거나 섭취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반 변성, 그렇다면 이 백내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게 117페이지거든요.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백내장은 이렇게 예방 개선한다. 1번 눈을 위한 식사요법. 특히 비타민C를 충분히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번은 운동을 한다. 3번은 공포심을 줄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은 한방요법을 실행을 한다. 5번은 혈액순환요법과 함께 눈의 경혈을 자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자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외선을 잘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빛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모자를 쓰시든지 검은색 양산을 쓰고요. 또는 뭐 자외선 차단이 되는 안경을 쓰시거나 코텍 렌즈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항산화제를 복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외선이 강한 시대는 웬만하면 매출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항산화 물질, 산화가 되는 걸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에는요, 여기서 추천하고 있는 것은 1번은 효소, SOD, 슈퍼옥시드, 디스무타제라고 되어 있고 글루타티온, 페록시다제, 카탈라제 효소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은요,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B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 B는 한 가지가 아닌 거 아시죠? 비타민 B는 한 가지가 아니라 비타민 B 1번, 비타민 B 2번, 비타민 B 3번, 5번, 6번, 7번, 그리고 9번, 12번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한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요. 비타민 B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로서는 추천하는 기타 영양소는 베타카로틴 그리고 폴리페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개선과 식사요법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은요, 식이섬유 위주로 많이 드시게 하고, 그리고 식이섬유, 현미밥이라든지 귀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천하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괜찮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인데요. 107페이지에 바라현미 주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라현미 주스를요, 드셨을 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현미 주스를 만드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바라현미는 시중에 잘 팔고 있죠. 그래서 바라현미를 잘 씻고요. 그리고 믹서기에 바라현미를 잠길 정도로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분 정도 믹서기를 돌린 후에 나머지 물을 넣고 잘 섞은 후에 자기 먹는 기호에 따라서 벌꿀이라든지 레몬즙,
그리고 뭐 하루 동안 불린 콩이라든지 참깨 같은 것을 같이 넣어서 먹게 되면 이거 영양 식이요법으로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드시고 남은 두 끼를 다른 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끼 같은 경우에도 소식을 하는 게 좋은데요. 소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냐면 배가 부르다라고 하고 느꼈을 때가 100% 정도가 된다면 한 80% 정도까지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그만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녹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내장. 지금부터 저희는 백내장, 녹내장 소식으로 낫는다라는 책을 하고 있고요. 야마구치 고조라는 작가가 지었습니다. 두 번째, 녹내장. 녹내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내장은요, 실명 원인이 제2위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녹내장의 종류는 개방우각형 녹내장과 폐쇄우각형 녹내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녹내장의 환자 중 70%가 개방우각형 환자라고 그럽니다. 자, 개방우각형 환자와 그리고 폐쇄우각형 환자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설명이 없어서 제가 개방우각형 녹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우각형 녹내장은요, 우리 몸에 보면, 우리 눈에 보게 되면요, 방수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체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체에 신경과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관이 없다는 얘기는 영양소가 직접적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영양소를 주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눈에 보게 되면 모양체, 우리 또 근육 부분이죠. 근육 부분의 모양체에서 방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방수는 거기에 있는 영양소를 우리 수정체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우리 황반 쪽 이쪽으로 영양을 보내기 위해서 방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들어와서 방수가 더 잘 돌고 나면 나중에 정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퇴로가 어디냐면 홍채입니다. 그래서 홍채에 보면 우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방수의 퇴출로고요. 그리고 이 아까 그 우각 그 다음 부분인 이 필터 부분이 있는데요. 정맥으로 나가기 전에 필터 부분이 섬유주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섬유주대. 섬유주대라는 부분,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각 자체가 막혔다. 그러면 개방 우각 녹내장이고요. 그리고 이 아까 섬유주대가 막혔다. 필터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폐쇄 우각 녹내장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녹내장이라는 병명은 병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인데요. 녹내장이라는 병명은 급성 녹내장에 걸린 사람들의 흰자위는 충혈되고 마치 불타오른 듯한 붉은색이었고 눈동자는 그 붉은색의 보색으로 녹색처럼 보인다고 돼서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얘기해 되죠. 그래서 눈동자 이 부분 자체가 녹색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해서 녹내장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던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일본에서는요. 과거에는 30명 중에 1명꼴로 녹내장이 났는데 지금은 17명 중에 1명이 날 만큼 굉장히 흔한 질병으로 되고 있습니다. 녹내장 안압이 또 올라가는 것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내장의 종류 두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정상 안압에도 녹내장이 발생한다고 해서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안압의 정상치는요 10에서 21인데 그 범위에 속하는데도 녹내장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처럼 정상 안압에도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녹내장 환자가 새롭게 드러나서 환자 수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낮은 안압에서도 왜 시신경이 손상되어 녹내장에 걸리는지 그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녹내장이 왜 걸리는지 원인에 대해서 발생 기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 드릴게요. 자, 안압은 안구 내의 모양체에서 만들어지는 방수라는 투명한 액체에 의해 결정되며 눈이 최상위 상태로 기능을 하도록 안구의 형태를 보호해준다. 혈관이 없는 각막이나 수정체 등의 눈의 전반부에는 방수가 영향을 보내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이 방수의 흐름이 나빠지거나 방수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전 안방에 쌓이면 안구 전체의 안압이 높아진다. 시신경 유두는 구조적으로 안압에 약해 압박을 받으면 시신경의 혈류가 나빠지고 시신경이 차차 말려 죽게 된다. 그 결과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보이지 않게 되는 병이 바로 녹내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때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안압 자체가 더 높아져서 시신경이 손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압을 낮추는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압을 낮추는 인자로는 운동, 그리고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녹내장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는 비타민 A나 비타민 1, B1 이 부족한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생선지방이나 차조기 기름에 많은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3 계열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이누이트 농 인, 이누이트는 녹내장 발생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민족 중에 에스키모인 중에 이누이트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요 오메가3를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을 많이 먹기 때문에 녹내장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유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B6, 비타민 B1이 있는데요. 비타민 B6는 피리독신, 학문 용어로 피리독신이고요. 비타민 B1은 티아민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비타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녹내장에 대한 어떻게 또 개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은 이렇게 예방 개선한다. 1번 눈을 위한 식이요법, 수분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한다. 세 번째, 억압된 분노와 욕구 불만을 줄인다. 스트레스 관련된 내용이죠. 네 번째,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6, B12가 들어있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을 섭취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한방요법을 실행한다. 혈액순환요법과 함께 눈의 경혈을 자극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녹내장에 걸린 사람에게 특히 부족한 경향을 보이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1 또한 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는 비타민 B6, 비타민 C 그리고 시력자를 막는 작용이 있는 비타민 B12 등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도록 한다. 생선에는 알파 리놀렌산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내장의 예방, 개선,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많은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 A는요. 비타민 A와 카로티노이드는 눈 배출 후에 탈수 기능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비타민 A가 부족한다면 방수가 유출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 B1, 티아민은요, 시신경을 건강하게 보호한다. 비타민 B3는 눈에서 시신경 또는 시신경에서 눈으로 흐르는 혈액의 흐름을 개선. 비타민 B5는요, 판토텐산인데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낮 동안 안압을 조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6는 이뇨 효과가 있으므로 안압을 낮추고,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지방층의 변성을 막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비타민 C는요, 증가한 비타민 C는 증가한 혈관 침투압, 감소한 체액 생성과 방수의 유지를 개선하고 이 같은 개선 작용을 통해 안압을 낮추고요. 콜라겐 대사의 개선, 콜라겐 대사를 개선한다고 한다는 거죠. 콜라겐 대사에는요, 녹내장을 진행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은행잎 진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잎 아시죠? 은행나무에는 은행잎. 이것은요, 뇌의 혈관 개선 효과가 있으며 시신경의 혈류 개선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데 그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안압이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회 하루 한 40분 정도의 산책을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저만약을 쓴 것과 똑같이 안압이 내려간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결림을 풀어주는 것도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전에 가벼운 체조를 통해 어깨 결림을 풀고 나서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약보다 생활 개선으로 안압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